자,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 전기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뭐 있습니까? AC 전기와 DC 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AC 전기는 삼상 AC 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남상 AC 전기가 있습니다. 전봇대 한번 쳐다봤어요? 전봇대에 전선이 몇 가닥 간다고? 세 가닥. 그래서 한전에서 애초에 발전기에서 공급해 줄 때 그저 세 가닥의 전선 삼상 전기를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지상의 그라운드하고 산 네 가닥 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 한 가닥, 삼상 중에 한 가닥, 그리고 접지선 한 가닥 이렇게 뽑으면 소위 말 220V 이렇게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 AC 전기도 전압은 다양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가정용에는 두 가닥선이 들어오고요. 공장이라든지 또는 업소용 전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삼상 AC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뭘 꾸며야 됩니까? 전기 회로를 만들어야 되고요. 전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요소 네 가지가 있어야만이 전기 회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전선. 그렇죠. 전선. 세 번째가 스위치. 네 번째가 전기 부하. 그래서 우리가 전기 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하의 종류는 또 네 종류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빛 작용 부하가 있고 열 작용, 자기작용, 화학작용. 그래서 네 가지의 부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전기를 만들 때는 뭐 저 네 가지 부품을 네 가지 구성 부품을 가지고 회로를 만들지만 그 회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뭐 회로가 변경되거나 또는 수정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손댈 이유가 없죠. 하지만은 전기 회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조작해야 됩니까?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가 하는 역할은 뭐다? 제어다. 그죠? 이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의 전기의 흐름을 연결하고 끊어줌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기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크게 구분하면 스위치를 종류를 구분해 보면 두 종류 무슨 스위치가 있습니까? 인위적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동작하는 수동 조작 스위치와 하나는 전기적인 힘에 들어가는 전기 조작 스위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동 조작 스위치 안에 또 들어가 보면 푸시 버튼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토글 버튼 또는 푸시락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 버튼, 셀렉터 스위치. 이 두 개는 버튼이고 셀렉터 스위치라고 해야죠. 전기 조작은 릴레이와 트랜지스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릴레이가 하는 역할은 릴레이를 사용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정폭 작용이 있고요. 릴레이 코일에 흐르는 적은 전류를 가지고 릴레이 코일에 동작되는 스위치에 접점은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적은 전류를 가지고 큰 전류를 통제한다 그래서 정폭 작용.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교환 작용, 교환 기능. 맞아요? 릴레이 코일의 전원은 DC 전원으로 온오프 되어지지만은 접점은 AC 전기를 온오프 할 수도 있죠. 서로 각기 다른 전압도 온오프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작이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일하고 스위치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각 다른 전기의 종류를 통제해서 쓸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교환 기능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신호 전달 기능. 그래서 오늘은 신호 전달 기능을 배워볼 겁니다. 신호 전달 기능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위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드는 기본 전기 회로의 종류를 살펴보면 몇 가지 있다 그랬습니까? 1번 yes 회로. 정말에서 스위치의 온오프에서 램프 불이 켜지는 가장 일반적인 회로죠. 그래서 우리가 A 버튼 Y라 그러면 Y는 A라고 표현한다. 맞습니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not 버튼 있죠. 그래서 B 접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회로.
세 번째 5와 5월. 우와. 두 개 이상의 스위치를 병렬로 연결해서는 회로. 그리고 엔드.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엔드 직렬. 엔드. 여러 개의 스위치를 뭘로?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회로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동 조작 스위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저 기본 회로와 릴레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 볼 거다?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수동 조작 스위치와 전기로 동작하는 전기 조작 스위치를 조합해서 뭘 만들어 볼 거다? 자기 유지로.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기 유지 회로는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회로입니다. 메모리 회로예요. 자, 1비트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야? 스위치가 온오프 되었다 또는 0 또는 1을 기억하는, 온이 되었다 오프 되었다는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 즉 컴퓨터나 IT에서 사용하는 정보의 기본 단위는 비트입니다. 그죠? 그 비트를 저장하는 메모리 회로고요. 이 메모리 회로를 트랜지스터로 만든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도체라 그러고요. 릴레이와 수동 스위치를 조합해서 만든 것을 자기 유지 회로라고 얘기해요. 셀프 홀딩 스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보시죠. 플러스 24V가 있고요. 0V 라인이 있고요. 자, 얘가 무슨 접점입니까? A, B, C 중에서 셋 버튼 A 접점이라고 해요. A 접점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B 접점. 이 접점. 그래서 이 버튼의 기능이 뭐냐면 리셋 기능이에요. 리셋 기능이고요. 그리고 릴레이 코일 K1이라는 이름을 가진 릴레이 코일이 있고요. 네. 그 코일에서 동작하는 접점 얘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 회로가 자기 유지 회로예요. 자, 보시죠. 자, 제가 푸시 버튼으로 이거 램프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램프불이 켜지죠? 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얘는 푸시 버튼이기 때문에 눌러야죠. 누르고 있는 동안 불이 들어와요. 네. 그죠? 네. 불편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불을 켜기 위해서 어떤 스위치를 씁니까? 저처럼 우리가 일반 스위치 푸시 락 버튼을 써요. 근데 푸시 락하고 푸시 버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푸시 락은 편리합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도저히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제가 그러면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할게요.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딱 보따리 싸들고 나갈 때 나가면서 저 스위치를 끄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끄지 않고 나갈까요? 안 끄고 나갈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판별을 해요. 이미 눈에 들어온 정보 자체가 불이 꺼졌다고 이미 정보가 들어왔고 내 머릿속에는 아 불이 꺼졌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는 그동안 행동 패턴이 있죠. 그냥 나가요. 그런데
나가고 나서 전원이 들어왔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다른 예를 들어보면 등이기 때문에 단지 불이 켜져서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차이밖에 없지 위험 요소는 없어요. 그게 전열기라든지 또는 기계 장치라든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장에서 기계가 훔쳐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네. 전열기가 계속 커져가지고 통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램프를 켤 거야. 그런데 푸시 버튼은 램프 하나만, 스위치 하나만 가지고 램프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푸시 버튼 2개와 릴레이를 이용해서 램프 불을 켤 거예요. 자, 그래서 조회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하나는 셋이라는 즉 메모리를 1로 만들어주는 K1 릴레이를 1로 만들어주는 셋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으로 쓸 거고요. 얘는 셋되어 있는 즉 동작하고 있는 릴레이를 동작을 오프를 시키는 리셋이라는 그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으로 살 거야. 이건 임의로 내가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셋 버튼이다. 얘는 리셋 버튼이다. 그래서 온 오프 버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대부분 기계를 동작시키는 버튼들이 푸시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온 오프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릴레이 코일, 릴레이와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회로도로 만들어 보시면 A 접점, 셋 버튼 A 접점 쓰죠. 네. 리셋 버튼은 뭐 써요? B 접점 쓰죠. 접점이요. 네. 예. 네. 자, B 접점을 써서 코일로 가. B 접점에 놓는 신호를 가지고 어디로 연결합니까? 코일로 합니다. 코일로 연결하고요. 코일에 놓은 신호선을 0V. 0V로 연결하시죠. 예. 자, 이렇게 연결하면 보시면 자, 코일 동작하죠. 네. 그죠? 그런데 누르고 있는 동안만 동작하잖아요. 네. 근데 자, 릴레이가 동작할 때 여기 있는 4개의 접점이 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할까요? 저 위에 있는 셋과 리셋 신호진 옆에 있는 라인 하나를 더 병렬로 연결할 거야.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병렬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20자 A 접점, K1의 릴레이 코일에 있는 접점 A 접점을 이용해서 A 접점에 오는 신호선을 요와 셋과 리셋 사이에 연결된 라인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면 됐죠? 잠시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자, A 접점. 됐죠? 응?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지? 거기 아까 고장난 것 같다고 아까 어? 일반이 붙여놓고 하지 않았어요? 접점이 계속 붙어있네. 잠시만요. 접점을 내가 많이 좀 볼게요. 여기 접점이 좀 고장났네요. 제가 이거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오프되어 있죠? 네. 예. 자, 셋. 네. 이게 메모리예요. 푸시 버튼을 손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어 있어요? 1이라는 상태를 기억하잖아요. 온 상태를. 예. 리셋. 자, 온, 오프. 자, 켜놨어요. 그죠? 네.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 그럼 정렬이 되면 전원이 나가야겠죠? 네. 전원 껐다 켜면 뭐가 돼요? 다시 원 상태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안전. 그 이유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들을 보면 전부 다 온, 오프 버튼이 각각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푸시 버튼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릴레이와 연결해서 씀으로 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PC라든지 또는 다른 전자장치를 통해서 얘를 원격에서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남아있는 접점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램프를 켤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램프를 한번 켜보시죠. 그러면 이제 릴레이 코일에 접점이 여러 개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양하게 그 접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전기 제품을 제어하는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접점 하나 더 연결하고요.
A 접점에 놓은 시공선을 램프에 연결하시면 뭐가 됩니까? 힘이 불들어. 온, 오케이. 오프 되죠. 되시죠? 네. 그럼 이제 이 회로를 뭐예요? 자기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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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보시고 제가 좀 이따가 설명 한번 더 들으시고 그냥 저거밖에 못 찾았어요. 사진을 찍어도 몰라요? 그림을 보고 하는 거. 자, 자리에 앉아 보세요. 손 안 뽑아도 됩니다. 또 할 거니까. 자, 이번 학기 16도 또한 저 자기 유지회로만 합니다. 저 자기 유지회로만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그죠? 자동화를 절반 이상은 다 배웠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자기 유지회로의 사용 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PLC에서도 자기 유제로가 있고요. 모든 곳에 제어의 모든 곳에는 자기 유제로가 반드시 존재한다. 왜? 우리는 스위치를 쓸 거고 안전을 위해서 푸시 버튼을 씁니다. 푸시 버튼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결합이 돼야 된다? 릴레이와 결합이 되어서 자기 유지가 되는지 반도체와 결합이 되어서 자기 유제로를 만들든지 어쨌든 자기 유제로는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예. 사람으로 사는 이유가 뭐야?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생각을 하니까. 그래, 생각을 왜 하는데? 편하게 살기 위해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이게 보면, 그지? 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걸 보고 눈으로 펜이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 눈으로 판단했는데 어떻게 이걸 펜이라고 판단하냐고. 학습에. 그렇지. 네. 그게 뭐야? 내 머릿속에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내 머릿속에 메모리에 축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 정보를 가지고 이걸 펜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뭔지를 몰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야? 그러한 겪어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의 일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릴레이 코일 K1이 있고요. 지금 평상시는 전선이 전류가 흘러가는 통로가 다 끊겨 있어요. 여기 끊겼죠? 여기 끊겼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 밑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자,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전류가 한 줄을 타고 전류가 흘러요. 예. 그러면 K1의 코일이 뭐가 됩니까? 소위 말해서 여자가 된다 그래요. 전기 걸려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된다고? 전자석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접점을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전류 흐르는 통로가 이제는 이 통로와 이 통로 두 개가 생겼죠? 네. 오화 회로에서는 오화 배웠죠? 네. 두 개 이상의 스위치가 병렬로 연결된 스위치 중에서 어느 하나의 스위치가 ON이 되면 나머지 스위치의 ON오프의 동작 조건에 관계없이 켜집니다. 무조건 ON이 된다. 무조건 병렬 맞습니까? 병렬 조건.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00일 때는 0이지만은 10, 01, 01, 11 다 1이었죠? 네. 그죠? 그러면 이 상태는 무슨 상태야? 두 개 다 1, 1이죠? 네. 1, 1의 상태에서 전개 당연히 흘렀죠? 네. 자, 내가 이 스위치를 뗐어. 그러면 01의 상태죠? 네. 예. 밑에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흘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푸시 버튼을 손을 놓더라도 자기 유지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셋과 리셋 버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스위치의 동작 조건을. 맞아요? 네. 그러면 릴레이 K1은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가 누르는 순간 즉시 온이 되어서 리셋 버튼을 누를 때까지 온이 되죠. 예. 네. 그래서 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온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리셋 버튼을 누를 때까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얘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흠. 셋 버튼과 리셋 버튼이 있으니까
CH 두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몇 가지가 나와? CH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온오프 정보 두 개가 있죠. 네. 맞아요? 네. 개수가 두 개이고 그런 CH가 몇 개? 두 개. 네 가지 정보 나오잖아. 네 가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00. 맞아요? 네. 01, 10 10, 11 11일 때 K1은 00일 때는 뭐가 돼? 0. 그렇게 영. 이야기하면 안 돼. 어? 자 봐. 0이면 10의 조건이야. 뭐가 돼? 1이야. 일. 맞아요? 네. 그러면 10의 조건은 1이겠죠. 네. 맞아요? 네. 00의 조건은 뭐야? 1이네. 1 맞아요? 그럼 얘는 0이야, 1이야. 2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봐야지. 그지? 맞지. 네, 맞지. 00일 때까지는 1이야. 맞아요? 예. 01이야. 뭐야? 0입니다. 0이죠. 예. 01일 때 0이죠. 맞아요? 예. 00일 때 0이네. 왜요? 바뀔 수 있고. 왜요? 얘는 00인 직전의 상태. 0이 되기 있는 직전의 상태. 00이 되기 있는 직전의 상태. 즉 00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00이 되기 있는 직전의 상태를 뭐 하는 거야?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 그래서 메모리 회로잖아. 그래서 메모리 회로는 거야. 그림으로 만들어. CH가 00이 되기 직전의 상태. 앞에가 셋이었다 그러면 1을 기억하는 거고 00이 되기 직전의 상태가 리셋 버튼이 눌러졌다 그러면 뭘 기억하는 거야? 리셋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저 회로를 자기 스스로 회로를 온시켜서 유지한다 해서 자기 유지 회로. 영어로 말하면 셀프 홀딩 스킬. 다른 말로 하면 1비트의 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회로다.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스위치 두 개가 동시에 눌렀어. 두 개를 동시에 눌렀어. 어떻게 될까? 안 들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11일 때 0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요? 리셋 우선 자기 유지 유지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셋 우선 자기 유지. 셋과 리셋을 동시에 누르면 리셋 버튼이 동작하는 데서 리셋 우선. 이해갑니까? 네. 회로 이해했어요? 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리셋 우선 있으면 이제는 뭐가 있어요? 셋 우선 회로도 셋 우선. 있습니다. 셋과 리셋을 동시에 누르면 뭐가 되기는? 회로? 셋이 되는 회로. 그렇죠. 그래서 셋 우선 회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리셋 버튼, 리셋 버튼. 내려가자.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리셋 버튼에서 릴레이 코일이 다이렉트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K1의 접점에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리셋 버튼이다. 리셋 버튼 위에서 RST로 쓸게요. 이해갑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되는 거야? 셋과 리셋을 동시에 누르면 똑같은 자기 유지하는데 K1의 출력이 어떻게 돼요? 1로 유지된다. 그래서 셋 우선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은 리셋 우선 자기 유지 회로고요. 얘는 뭐라 그런다고? 셋 우선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해요.
얘도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시키셔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이 자기 유재료를 가지고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또는 다음번에. 산업사회에 사용되어진 생계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결선하는 방식이니까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이런 재료를 왜 사용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의외로 많은 장소에 씁니다. 특히 선박 같은, 그죠? 그런 데는 이런 최첨단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조정석이나 이런 데는 쓰기는 하지만은 가능한 전선으로 다 연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용 절감. 예? 첫째는 뭐냐면 선박이나 이런 산업용 제품들은 산업용 기기 또는 자동화 기기는 산업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한 30년 정도 돼요. 선박 같은 경우는 뭐 40년, 50년, 그죠? 그러면 30년, 40년 쓰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유지 보수가 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첨단 제품처럼 아주 정밀하게, 그죠? 작게 만들어서 딱 하면 이렇게 저 판넬은 작아질 수는 있지만은 유지 보수는 힘듭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그 저 판넬을 수리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수억짜리, 수천억짜리 배를 통째로 갖다 버려야 되는 경우는 생겨요. 그래서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겁니까? 30년, 40년씩 수리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제품을 설계하거나 만들 때 한 번 쓰고 버릴 거는 주로 어떻게 해요? 용접을 해버려요. 용접을 해버리면, 그죠? 그 용접 부위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걔는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을 통째로 갖다 그냥 버린다고 통째로 생각하는 개념이죠. 그쵸.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거는 뭐가 되는가요? 볼트 너트로 조립을 해요. 교체할 수 있게.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회로도 마찬가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가전제품 같은 거는 뭐가 되는가요? 수명 사이클이 짧고 작아야 돼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 값싸게 만들어야 돼요. 대량 생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 수십만 대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조립이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회로 같은 걸 이미 다 만든 PCB 기판, 전자 기판을 통째로 갖다 붙이고 커넥터만 갖다 붙이는 형태죠. 그건 왜? 고장 나면 버리게. 그렇지. 아. 일회용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리해서 지속적으로 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수리 유지 보수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런 회로를 직접 전선으로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휴대폰 고장 나면 수리할 생각하세요? 서비스 센터 가더라도 수리 안 해줍니다. 교체. 통째로 교체. 바꿔주거나, 그죠? 왜? 수리 자체가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 기판에 있는 부품을 떼어가지고 수리가 안 된다고. 맞습니다. 액정이 나오면 액정을 통째로 바꿔주지. 맞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이 회로는 어디에 쓰는 거다? 산업용, 제어용, 그리고 몇십 년을 사용하려 기계 장치에는 전선을 이용해서 모든 회로를 만들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작 모드 선택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동작 모드 선택 회로. 동작 모드 선택 회로가 뭐냐면 여러분들 선풍기 보면 1단, 2단, 3단 단수 선택하잖아요. 예. 네. 1단을 선택하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중에 3단을 선택하면 뭐가 돼요? 1단이 해제가 되고 3단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죠. 예. 맞습니까?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모드 선택 또는 동작 모드 선택 버튼이라 그래요. 선택 회로. 자, 우리는 버튼 3개를 가지고 뭐 할 거다? 동작 모드 선택 회로 L1, L2 램프가 있고요. 동작 모드를 표시한 L3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PB1, PB2, PB2, PB3. PB3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램프 하나를 켜는데 자기 유지 회로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램프 하나를 켜는데 램프 3개를 켜려고 그러면 자기 유지 회로가 몇 개 써야 돼? 3개야. 세 개. 근데 자기 유지 회로를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리셋 우선 자기 유지 회로를 씁니다. 근데 특정한 경우에는 셋 우선 자기 유지 회로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유지회로를 쓴다 그러면 첫 번째 셋 우선 자기 유지회로를 가지고 내가 회로를 만들 거냐 리셋 우선 회로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 경험에 하면
95%는 리셋 우선 자기유제라. 왜? 셋과 시작과 정지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온오프 버튼 동시에 누르면 뭐가 우선돼야 돼? 오프가 우선돼야 되잖아요. 예, 정지가.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 우선이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셋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와 기계의 장치의 동작과 관계없는 동작 모드 선택 같은 거는 셋 우선 자기유제로로 만듭니다. 그래서 셋 우선 자기유제로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셋 우선 자기유제로가 3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잘 보세요. 그럼 아까 그게 우리가 잘못 만든 거야. 자, 근데 또 요해랍니다. 다른 아까 그거 아니에요. 자, K1, 그거랑 위치가 다르다. K2, 얘는 아까 그거 K3, 스타 무선. 그죠? 이제 셋 E1, 아까 그거는 리셋 우선. PB2, 얘는 셋 우선. PB3번. 아까 자, 그게 세 개. 자, 1단이 선택되면 2단, 3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단이 선택, 2단, 3단이 꺼져야 되죠? 그러면 릴레이의 기능이 몇 개라 그랬어요? 세 개. 릴레이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1번 정폭 작용 맞습니까? 네. 하나는 중앙 기능 맞죠? AC를 DC로 바꿔주거나 DC를 AC로 제어할 때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신호 전달 기능이라고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신호를 전달할 때 자, 1번이 동작하면 2번, 3번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멈춰야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K 1번을 2번 K 1번의 릴레이 접점을 이용해서 2번, 3번이 동작하지 않도록 정지되도록 신호를 전달해줘. 얘가 작동해야 되는 라인이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K1이 동작하면 이 접점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2번, 3번은 강제로 끊기는 거야. 자, 2번이 동작하면 1번하고 3번 어떻게 돼요? 강제로 꺼져야 되죠. 그래서 K2번, K2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면 1번하고 2번이 꺼져야 되죠. 그렇죠. 이게 동작 모드 선택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램프 켤라 그러면 K1, 램프, K2, 램프, K3번 램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오케이. 조금 어렵잖아요. 자, 형님 한숨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버튼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버튼이 푸시 락 버튼이 안 써요. 네. 1번, 2번, 3번입니다. 1, 2, 3. 자, PB1입니다. 네. 네. PB1이 어디로 가야 돼요? A 접점은 무슨 A 접점이야? 제대로 봐라, 첫 번째 라인. 릴레이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릴레이 코일. 결선을 할 때, 그죠? 한 줄씩 결선하죠, 한 줄씩. 네. 내 말이 낫지. 한 줄씩. 맞네. 이렇게. 얘를 먼저 결선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결선하고, 결선하고, 요렇게 결선해 가야, 그죠? 동작 확인을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난 저기 다른 건데. 자, 그걸 리셋. 넣으면 들어갑니까? 저거 들어. 릴레이 코일로 가야 되죠? 네. 예. 좀 짧아. 이게 완. 이렇게 코일로 가는 거고요. 코일에서 들어갑니까? 0볼트로 가면 되죠? 네. 코일에서 0볼트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라인 동작 확인. 그죠? 네. 딸깍딸깍. 네. 동작되죠? 네. 예.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라인 있으니까 두 번째. 그죠? 접점이죠? 네. K1은 뭐 있습니까? A 접점이죠? 네. K1 A 접점 들어가서
놓은 신호선에 어디로 갑니까? K2 얘가 K1, K2, K3 이랬을 거잖아요. 네. K2 B접점 맞습니까? 네. B접점에 놓은 게 들어가요. K3 B접점 네. K3 B접점에 놓은 게 들어갑니까? 릴레이 코일로 가죠. 네, 릴레이 코일 A1으로 K1 네. 코일로 가죠. 네. 그럼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유지가 돼야 되죠. 켜져 있어요. 네. 되죠? 네. 꺼지는 건 어디서 꺼야 돼요? 다른 버튼을 눌러줘야 꺼지겠죠? 네. 네. 그죠? 다른 버튼이 작업이 안 되니까 안 꺼지겠죠? 네. 자, 2번 버튼 2번에 놓은 신호선이 어디로 가요? 두 번째 릴레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K2 릴레이 K2 코일로 릴레이. 가죠. 네. 코일로 간 게 0V 네. 빠지고 놓은 게 빠져놓은 게 0V로 0V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 버튼 누르면 릴레이가 동작 2번 릴레이 동작하면서 뭐가 되는 거야? 둘리 둘. 1번을 꺼요. 네. 근데 얘는 자기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라인 K2부터 시작하죠. 네. K2 A 접점. 그래서 릴레이를 순서대로 써야 돼. 중간중간 뛰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릴레이 K2 K2에서 놓은 게 들어갑니까? K1 A B 접점으로 가죠. 예. B 접점 B 접점에 놓은 게 들어갑니까? K3 B 비접점. 접점 예. B 접점 B 접점에 놓은 게 K2 릴레이. K2 코일로 가죠. 예. 그냥 그림처럼 따라 내려가면 돼. 맞습니다. J를 거쳐서 선선히 가야 돼. 자, 그러면 누르면 뭐가 돼야 돼? 자기유지 돼야 되죠. 되죠? 1번, 2번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K 3번이죠? 네. 3번 버튼 이거 얘입니다. 자, 3번 모아서 3번 코일로 가죠? 네. 코일에서 모은 신호선이 0V로 가고요. 네. 그래서 3번 코일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네. 동작됩니다. 근데 자기유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 3번부터 시작하죠? 네. K 3번 3번에 놓은 게 들어갑니까? K1 K1 G 그 다음에 K2 B로 가죠? 원선이 K2 B로 가고요. K2 B에서 놓은 게 K3 코일로 가죠? K3 코일. 자, 3번, 1번, 2번, 3번. 선택 마음대로 되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램프 램프죠? 남았습니다. 그래서 램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한 곳에만 이렇게 했죠. 아니, 내가 이따가 얘기해. 오케이. K1 A 접점. 이게 A 접점 놓은 게 넘버 푸시하고 버튼 1번의 램프. 맞아요? 저 위에 24에서 램프 놓은 게 0V.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네. K2 A 접점에 24V. A 접점 놓은 게 두 번째 램프. 램프에 놓은 게 0V.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0V. 우리는 저걸 자, 리셋을 또 시작할 때 잘못 뽑았었나 봐. K 3번 릴레이 코일. 릴레이 코일에서 놓은 게 어디로 갑니까? 3번 램프. 3번 램프에 놓은 게 0V.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리셋이죠. 자, 1, 2, 3. 되죠?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세탁기 써봤어요? 네. 세탁, 헹굼, 탈수 버튼 탁탁탁 누르면 램프 탁탁탁 하고 띡띡띡. 선택됐다고 켜주죠? 네. 그죠? 그래서 동작 선택할 때 어떤 동작을 선택할 건지 선택하고 선택되면 이제 이 회로를 가지고 또 그 다음 모두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또 아래에 또 회로를 쭉 만들어서 가요. 자, 그래서 이 회로는 뭐라 그러냐면 뒤에 들어오는 신호가 앞에서 동작하고 있는데 뒤에 들어오는 신호가 어떻게 해요? 앞에 신호의 동작을 해제를 시키고 내가 동작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회로를 뭐라 그러냐면 연장 모드 선택. 호입 우선 회로라 그래요. 뒤에 들어오는 그죠 후순위의 입력이 그죠 우선되어서 동작한다. 우선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입 우선 회로는 뭐 갖고 만든다? 선택. 셋 우선 자기 유의지 회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데가 산업사회라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입 후순위 후에 눌린 게 우선. 그렇지. 예. 이해완. 회로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회로입니다. 그런데 저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걸 만든 사람은 천재라고 봐야죠. 그죠? 저도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는 것을 제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고 내가 해보니까 엄청 쉬워. 처음에는 나도 이해가 안 돼서 한참 헷갈렸는데 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 아주 복잡한 회로처럼 보여요. 지금 저기 보시면 손 많이 꽂혀도 복잡하게 보이잖아. 맞아요. 그죠? 근데 선이 많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로가 복합되어서 복잡해져 보이는 거지. 지금 저기 보시면 손 많이 꽂혀도 복잡하게 보이잖아. 맞아요. 그죠? 근데 선이 많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로가 복합되어서 복잡해져 보이는 거지.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자기 유지 회로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송풍기처럼 하려고 그러면 여기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정지 버튼이요. 정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지 버튼은 어떻게 만드느냐? 정지 버튼은 K1, K2, K3에 모두 적용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위에 저거 라인을 설명해 주시네. 만들어서 얘가 내 거. 정지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혹시 뜯었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자, 여기 보시면 군대 하잖아요. 네. 예. 후에 라인이 다 연결됐죠. 네. 여기 보시면 정지 버튼을 통해서 입사부터 라인 자체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라인을 더 빼세요. 오케이? 저거였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치. 정지 버튼을 아, 그렇지. 다 점프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의미가 없었구나. 여기 위치가 아예 다르네. 뻘짓했네. 정지 버튼을 미ddle 쓰죠? 네. 예.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치. 그걸 빼기만 하면 올라가는구나. 손 들어오죠? 네. 이거 동작하죠? 네. 네. 아, 저거였어. 저거였어. 알면 안 써서 아닌데 모르겠네. 이사한테 닦고 잡고 그랬죠. 버튼 4개 만들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 하나 더 써가지고. 와. 그러면 그죠? 호입 우선 회로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리셋. 선입 우선 회로가 있습니다. 네. 그죠? 이제는 선입 우선 회로를 만들어 볼 건데 이건 제가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만들 겁니다. 자, 선입 우선 회로는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 먼저 들어온 입력이 뒤에 들어온 입력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호입 우선 회로는 보셨듯이 셋 우선 자기 유제로 만들었지만은 선입 우선 회로는 뭘로 만들어요? 리셋 우선 리셋. 자기 유제로 만듭니다. 우선 자기 유제로. 자, 이런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얘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퀴즈 회로 같은 데 보시면 그죠? 여러 사람이 나와서 퀴즈 문제 내면 버튼 먼저 딱 누르면 램프불 딱 켜지고 나머지 사람 버튼 눌러도 먼저 누른 버튼만 선택해도 나머지 버튼 예. 선택이 안 되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럴 때 이게 선입 우선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이 딱 온다면 나머지가 눌러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야. 거기가 정지 안 누르는 이상. 그리고 그래서 얘도
램퍼 1이 있고요. 램퍼 2가 있고요. 램퍼 3이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뭐 했어요? PB1, PB2, PB3. PB3, PB3가 있는데 얘는 또 버튼이 하나 돼 있어요. 리셋.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사이드가 뭐가 돼? 램프를 꺼줘야 되죠? 예. 그래서 얘는 리셋 버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이드부터 이해가시죠? 네. 아. 자, 그래서 똑같이 쓰겠습니다. 정지 조건을 만드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무슨 버튼? 리셋 버튼. 리셋 버튼입니다. 리셋 버튼. 자, 플러스 24V, 0V. 자, 똑같은 거야. 그런데 제로를 뭘로 만든다? 셋 버튼. 리셋 우선 자기 유제로로 만든다. 이렇게입니다. 자, K1이 동작이 되면 K2와 K3이 동작 못되게 막아줘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유일한 전기 흐르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K1, K1이 동작하면 이 접점 어떻게 돼요? 같이 동작하겠죠? 네. 그럼 얘는 떨어져 있으니까 버튼을 눌러도 K2가 동작할 수 있어 없어요? 아, 못하는 거죠. 끊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동작된 놈이 다른 조건들을 동작 버튼을 눌러도 신호 자체가 전달 안 되게 회로를 끊어버리는 게 중요하나요? 아. 자, K2가 동작하면 K1과 K3이 동작 안 돼야 되죠? 예. 그리고 K3이 동작하면 K1과 K3이 동작 안 되게 막아줘야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서 K1 가지고 램프. 램프 만드시면 되고요. 네. K2 가지고 그치. 램프 2, K3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자기 유지 회로를 이용해서 다양한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유지 회로라는 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셋우선과 리셋우선. 리셋우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95%는 리셋우선이다. 그 중에서 일부 회로가 셋우선 회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두 가지를 배웠죠? 네. 예.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유제로의 셋우선, 자기 유제로의 트루스 테이블을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셋과 리셋이 있을 때 00, 01, 10, 11이다. 이때 K1은 00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00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00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직전의 상태를 기억하는 조건이다. 01은 0이고 10은 1이고 11이 되면 셋우선이기 때문에 얘는 1이야. 맞죠? 네. 네. 그리고 리셋 우선은 어떻게 됩니까? 셋과 리셋이 있고요. 00, 01, 10, 11 있어요. K1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의 상태 기억이죠? 예. 네. 01은 0이고 1이면 1이고 얘는 0입니다. 0입니다. 그래서 셋과 리셋의 자기 유제로의 차이점은 나머지는 같고 셋과 리셋이 동시에 눌러졌을 때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셋우선이다, 리셋우선이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저런 회로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홍합이나 유합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때 1800년대 후반에는 전기가 없었던 시절은 뭐 갖고 자동화를 했다? 전기압을 가지고 자동화를 했어요. 전기압을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파이프, 배관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전선이 대신한 거죠. 네. 그러면 스위치 대신에 뭘 했어요? 밸브가 한 역할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가 밸브 기호입니다. 얘가 밸브 기호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밸브 기호를 보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리고 밸브 기호와 전기 스위치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죠? 매체가 달라서 기호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표시를 하지, 그죠? 나머지 조건은 통일합니다. 제어 조건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홍합으로 자기 유제를 만드는 방법,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압축 공기만 이용해서 자기 유제를 하는 법.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홍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홍합하고 뭐하고 전기하고 믹스해서 전기해서. 전기로 제어하는 방법, 홍합 실린더를 제어하는 방법. 와우. 그게 되고 나면 이번 학기까지 다 넘어올지는 모르지만은 유압으로 오셔가지고 유압도 홍합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압축 공기를 쓰고 나서 뭘 해요? 공기 중으로 다시 방출을 해버려요. 방출을 하더라도 원래의 공기를 압축했기 때문에 다시 방출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일은 뭐가 돼요? 쓰고 난 오일은 반드시 어디로 해요? 다시 탱크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리턴 라인이 하나 돼 있어요. 회수 라인이.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제어하는 방법은 전기로 제어하는 거나 순수 공합으로 제어하는 거나 유압으로 제어하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순수한 유압, 순수한 공합도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뭘 하는 거야? 편리성, 경제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기하고 믹스했습니다. 제어회로는 전기회로로 만들고 최종적인 액추에이터는 유압, 최종적인 액추에이터는 공합,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평가를 할 겁니다. 뭘로 평가할 거예요? 저 유지회로로. 얘로 평가할 겁니다. 오. 시간은 7분. 7분? 7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원래는 5분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제가 해보면 3분밖에 안 걸려요. 처음에는 7분이 뭐야? 10분도 10분이 걸려도 안 되지. 근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많이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머리가 나쁜 놈인데, 그죠? 머리는 절대 지 혼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발이 고생하면 그때부터 요령을 피울 줄 알아, 얘가. 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발이 고생하니까 저도 피곤하거든. 그지? 여러분도 요령을 언제 피워? 그래, 힘들 때 요령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손발을 고생시키면 돼. 그럼 손발을 고생시킨다는 의미는 뭐야? 여기 와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그죠? 그때서야 요령이 피워질 때쯤 되면 회로가 이해가 가요. 지금은 아무리 눈으로 쳐다봐도 그냥 그림 그려놓은 것밖에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회로를 응용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회로를 보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하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머릿속에 일단 카피해 넣는 거야. 그리고 카피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머리가 이해될 때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손발을 고생시키면 돼.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노가다라는 거. 공부는 노가다처럼 해야 돼. 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면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점을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조치를 어느 누가 빨리 하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원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루에 한 건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1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 3건 4건 해가는 뭐가 되는 거야? 3,40만 되는 거지.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버는 거야. 그리고 수리 한번 하러 나가면 기본이 뭐가 되는 거야? 얼마 줘요? 현장 운영하시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죠. 그죠? 100만 원 달라면 100만 원 줘야 되고요. 왜? 몇 억짜리 기기가 안 들어가고 그 기기가 안 들어가면 해서 하루 매출 손실이 수천만 원, 수억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직원들이 다, 내가 월급 주는 직원들이 다 놀고 앉았어. 기계 안 들어가는 핑계 대고. 사장 혼자만 깝깝한 거야. 기계 안 들어가는 직원은 편하고 좋은 거야. 왜? 놀아도 월급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아도 부모가 용돈 주잖아. 그러니까 더 객이잖아. 그치? 부모가 용돈 끊어봐라. 응? 그러니까 부모한테 빨대 빨리 꽂아야 돼. 빨리 뽑아야 돼.
바닥 날 때까지 쪽쪽 빨만 막 나중에 너가 부모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떨구면 부모 책임질 거야. 부모님 나이 드시면 책임질 거야. 제 노후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너 책임 안 질 거잖아. 그러니까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빨대 꽂아가지고 빨지 말라고. 알았어? 예. 그러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 지금 하는 공부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돈 벌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제가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뭐냐면 내 노력으로 버는 돈을 말하는 거야. 뭐 오전에 가니까 비트코인 이러대. 응? 나도 비트코인 안 한 게 내 평생을 후회스러운 일이지만은 그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내 머리를 있는 지식을 팔아서 돈 버는 게 최고 좋아요. 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쿠팡 가면 쿠팡 알바 해봤지? 네. 그지? 내가 가서 알바하는 거나 네가 가서 알바하는 거나 임금에 대한 차이가 나왔나? 똑같습니다. 똑같지? 그지? 근데 너를 뽑았을까 나를 뽑았을까? 저를 뽑았습니다. 그렇지. 왜? 건강한. 그래 건강하고 일 잘하게 생겼으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해야 돼? 머리를 쓰.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건비가 올라가는 일을 선택해야 돼. 단순 노동은 쉬워요. 여러분 편의점 가서 알바하고 쿠팡 가서 알바하면 쿠팡 가서 야간에 들어가서 알바하면 한 20만 원, 18만 원, 20만 원, 그것도 안 줘. 10만 원도 안 줘. 요즘 10만 원도 안 된다고 알바 새벽에 들어가는데 그- 그 뭐지? 보너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 자 더 박스 좀. 어쨌든 간에 편의점 알바하면 뭐 편하고 좋아요.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게 딱 좋습니다. 근데 지식을 파는 사업은 처음에 들어가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적게 적게밖에 줄 수가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경력이 쌓이고 내가 아니면 그 기계가 안 돌아가.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하겠어? 붙잡아요. 붙잡고 돈을 더 야 주는 너 거죠. 왜 그만둘라 그래? 아, 월급이 작아서 좀 옮길래요. 얼마나 부족해? 내가 좀 더 줄게. 협상할 여지가 생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야. 왜? 귀찮아요. 아니 늙어보지 않았거든. 나는 늙어봤어. 그리고 젊어도 봤어. 젊었을 때 노력하지 않으니까 늙어서 개고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뭐야? 늙어보지 않아서 아직은. 그지? 네.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아. 전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그 나이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응? 지금은 부모님을 잘 만났냐 못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성년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내 노력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저기 수업 끝나고 열어달라고 해서 나는 10시까지는 그냥 오픈. 2580 그리고 이 실습장은 10시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왜? CCTV가 지켜보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10시 넘어가면 이 수의분이 와서 저 시근을 해요. 그죠?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10시 전에는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일은 여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나가실 때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항상 뭐 해야 된다? 불 끄고 정리하고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쪽 라인에 작업하시는 분들 전선들 다시 끄집어내서 다 정리해서 여기처럼 나란히 끌어놓고 가세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저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거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저 대충 해도 됩니다. 왜? 저 철파통이거든. 여기 호구들 많잖아. 한해 호구들이잖아. 그치? 예. 호구기 때문에 뭐야? 내가 잘 가르친지 못 가르친지 판별이 안 서. 내가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 학기가 끝날 쯤 되면
내가 잘 배웠다 못 배웠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못 배웠다 생각하면 강의평가에 가서 정한보 교수 개새끼 처음 약속하고 다르네?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아셨죠? 왜? 내가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평가 빵점 날릴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입장이. 여러분은 저를 평가할 수 있고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그죠? 네. F 날렸다고 평가 못합니다. 왜? 평가를 해야 성적을 볼 수 있거든.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면 됩니다. 그죠? 교수님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저한테 물어도 되고요. 교학체 다이렉트로 이야기해도 저한테 왜 성적이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현안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싹수가 노란 사람. 제가 싹수가 노랗다는 건 인생의 싹수가 노랗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일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생각 없이 막 들어왔지만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인생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적성에 맞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찾아봐야지. 그런 사람은 제가 뭐 하겠다는 거야? 일찍 잘라주겠다는 거야. 보내주겠다. 다른 사회면 이런 데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 때문에 저는 학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왜? 학생이 돈이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월급 받지 않습니다. 누가 내는 돈으로 월급 받아? 여러분이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나한테 준 사명은 뭐야? 자식 새끼 제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빨리 빨대 뽑게 해주세요 하는 거야. 왜?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아요. 아셨죠? 예. 그럼 방법은 뭐다?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 평가할 때 도면 같은 거 저희가 그려서 해도 돼요? 아니면 보면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하는 평가는 모든 게 오픈북이다. 그죠? 단 뭐만 안 된다? 핸드폰. 이해가셨죠? 뭐 패드 써도 되고 자기가 필요한 거 보고 다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도 됩니다. 왜? 찾아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답이야. 뭐 회사 나가면 뭐 찾아서 써보지 내가 머릿속에 다 외우고 할 수는 없잖아.